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아니 대체 요즘 자동차들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는 또 요소수 없다고 난리였잖아요.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뭐 무슨 정부가 잘못했다느니 물건을 공급하지 못한 롯데가 잘못했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 뭐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뭐 물건을 누가 막 책임지고 막 공급해야 되고 뭐 이러면 그거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아니고요. 어쨌든 그 요소수 문제 도대체 어떻게 풀렸나, 이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우리 정부가 호주에서 이 요소수를 비행기로 실어 갖고 왔잖아요. 그게 2만 리터. 이야, 그거 누구 코에 붙이냐, 장난하냐, 무슨 쇼맨십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거 뭐 기껏해봐야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만원 하는 건데 그거를 군용기까지 띄워서 굳이 2억 원 정도 들여서 그걸 실어온 거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 이러면서 평가절하하는 언론도 있었어요. 근데 뭐 국제관계가 그렇게 1차원적이진 않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기 뭐 나라가 호주뿐이야? 뭐 일본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중동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유럽에 얼마나 많아. 근데 왜 호주에서 가져와요? 애초에 이게 시작된 게 호주가 중국에 석탄을 수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생긴 일이잖아요. 석탄이 없으니까 요소를 생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 요소를 수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 호주가 애초에 미국 편에 서서, 그래서 미국, 호주, 뭐 인도, 일본 해서 이렇게 쿼드가 이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게 열받아서 지금 싸우는 건데, 지금 갑자기 뭐야, 한국이 호주하고 친해져? 야, 그것도 화물기도 아니고 군용기를 그 나라에다가 착륙시켜서 동맹국처럼 물건을 실어갖고 와? 이거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이게 중국이 이 메시지를 듣고서 한국 뭐 거기 쿼드에 붙으시든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바둑으로 치면 아주 강력한 포석을 딱 놓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전 세계에 요소를 수출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굳이 한국에만 특별히 요소를 수출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준 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요소수 얘기는 그렇다 쳐요. 뭐 잘 됐어요. 중국이 뭐 여기서 더 땡깡 부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가 자동차의 거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몇 개 부품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 전체를 생산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기능을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다 빼고서 판매합니다. 차가 뭐 기본적으로 바퀴 없이는 팔 수 없어요. 근데 모니터를 빼고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고급 프리미엄 자동차들, 여기에 온갖 게 다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 열선도 없는 차가 막 나오고, 뭐 모니터가 터치가 안 되고, 하여간에 뭐 깡통 같은 차가 막 프리미엄 자동차라고 해서 막 팝니다. 길에 다니는 고급차들, 이거 다 같은 고급차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차에 어떤 게 더 빠지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브랜드는 GM인 것 같아요. 기사 한번 살펴보면요, 쉐보레에서 보면 블레이저, 이코녹스, 실버라도, 트래버스, 여기에 보면 시트 열선이 빠진대요. 통풍 시트가 빠진대요. 아니 트래버스 패밀리 SUV인데 열선이 빠지면 어떡해. 트럭 만드는 GMC도 있잖아요. GMC에서는 지금 스티어링 휠 열선도 빠진다고 해요. 이렇게 열선이나 스티어링 휠 열선 뭐 이런 것들 빠지는데, 통풍 시트는 당연히 빠지고, 이런 거 다 빠지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2022년까지는 못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 몇 주나 몇 달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GM이 겪고 있는 반도체 수급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서 지난 5월 달부터 빌드 샤이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이 깡통차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옵션, 뭐 중요한 옵션들을 다 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차만 만들고, 원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일단 쌓아놓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면 그걸 다시 뜯어서 그 반도체 모듈을 심는다는 거예요. 사실 원가 개념으로 따져보면 이게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미치는 장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멈추면 더 미치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부족한 상태로 차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공장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공장 주변에 보면 야적장 같은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야적장에 지금 공간이라는 공간을 다 빌려서 거기다 그냥 차를 수만 대씩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동차 공장이라는 거는 아주 묘해서, 처음으로 포드가 자동차 공장을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부터는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자동차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공장은 이 벨트가 멈추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멈추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예를 들면 뭐 페인팅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슉 가서 이렇게 퐁당 빠져서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뿌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멈추게 되면 그 페인트가 다 굳어. 그 페인트가 굳어지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서 무슨 파업
파업을 한다, 무슨 옥새 파업한다, 뭐 자동차 회사에 뭐 불 지르고 뭐 막 이렇게 하는 파업에서도 이 페인팅 공장만큼은 멈추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자동차 공장이라는 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직원들도 1일 2교대 혹은 3교대를 돌잖아요. 직원들도 만약에 공장이 멈추게 되면 바로 해고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특근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에 파업의 빌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하염없이 쌓여가는 거죠. 재고가 계속 쌓여가게 되면 차를 만들어서 손해보는 것도 상당하고, 그리고 차가 만들어진 게 결국에는 어떻게든지 딜러한테 가야 되니까 이미지가 하락되는 거, 가격이 폭락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중고차 팔겠다는 사람은 신차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중고차도 제대로 팔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BMW입니다. 지금 BMW도 반도체 수급난 어마어마하죠. BMW의 거의 전 차종이 터치스크린이 다 빠집니다. 1시리즈, 2시리즈는 트렁크 킥 동작 오프닝, 그러니까 이 발로 차면 트렁크가 찡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짐을 꺼낸 다음에 발로 또 차면 트렁크가 찡 닫히는 거, 요거 아주 편리한데 요거 삭제됐고요. 3시리즈는 320D, 320i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안됩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건 아니긴 한데 없으면 좀 섭섭하긴 하네요. 그런데 디지털 키 옵션이 빠진다고? 아니, 키가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키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키를 열고 닫는 거, 그런 걸 디지털 키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키 옵션이 빠진다는 겁니다. 뭐 그전에도 없었던 거고 요번에 새롭게 생긴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섭섭하진 않네요. 4시리즈도 당연히 쿠페 컨버터블 전 모델, 그리고 G4도 마찬가지로 다 빠집니다. 5시리즈는 520D, 530i, 530e 뭐 할 거 없이 5시리즈 전체에서 주차 보조 옵션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라는 건데요, 빠지고요. 사실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요게 아니고요. 서라운드 뷰는 원래 돼요. 파킹 어시스턴트로 기본 되는 거고요. 그 플러스는 뭐냐면 이 직각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 이 평행 주차 자동으로 해주는 거, 이거 되게 편리하거든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아주 편하긴 한데 꼭 필요한 거냐 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6시리즈는 거기에 더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빠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지면 어떡해. 이게 BMW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왜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거를 BMW가 거의 유행시켰어. 아니, 그게 빠지면 어떡해. 딴 거 다 빠져도 HUD가 빠지는 건 좀 이건 납득이 좀 어렵지 않나? 7시리즈에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빠집니다. 아니, 플래그십 모델인데 프리미엄 사운드가 빠지면은 이건 좀 너무 돈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심한 것 같아요. SUV 모델들 X5, X6도 하만카돈이 없어집니다. 이건 좀 너무한데. 네,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입차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 반도체 대란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A클래스, AMG GT 4도어, GLS에서 무선 충전 시스템이 사라지고요. CLA, GLA, GLB, C클래스, E클래스, CLS에서 핸즈프리 액세스가 사라집니다. 핸즈프리 액세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을 텐데 사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발로 차면 트렁크가 열리는 거, 이게 핸즈프리 액세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부품 공급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품 공급사 한 곳이 못 내니까 이 벤츠, BMW 둘 다 이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어주는 기능, 이걸 못 쓰게 되는 거죠.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GLC, EQA에서는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사라집니다. S클래스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되지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중에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서 이 윗부분에 라이트 한 줄이 더 있고 이 부분에 이렇게 불이 지나가고 다양한 색깔로 막 로테이션 되고 이런 기능이에요. 아니면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이쪽에 또 경고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해주는 건데, 이게 없으면 아주 심심하거든요. 이게 빠지는 건 너무 섭섭하네요. 네, 현대기아는 공식적으로 어떤 옵션을 빼겠다 이렇게 발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옵션을 빼지 않으면 출고를 안 해줘.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계약하신 분들한테 이 옵션을 빼시면 차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는 아이오닉 5에서 이 사륜구동을 빼야 돼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빼야 출고를 조금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아는 K8에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요거를 빼야 차가 조금 더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국산차 출고 대기가 엄청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 아이오닉 5나 뭐 K8 같은 경우는 적어도 8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 이번에 나온 제네시스 GV60은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아니 얼마 전에 기아차에 물어봤더니 K8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 못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옵션까지 다 맞춰가지고 제발 저한테 차를 팔아주세요, 제발 제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마 내년에 받을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정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옵션 빼라고 하는 거 빼야 되겠죠. 빼야지 그나마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원래 반도체 대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회사죠.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 다 따로따로 반도체 프로세스 유닛을 따로따로 장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강력한 OS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ECU라든지 이런 것들을 5개에서 6개 정도로 아주 작게 가져가는 그런 회사잖아요. 근본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생기는 게, 자동차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8인치 웨이퍼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웨이퍼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잖아.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웨이퍼는 기본적으로 8인치예요 보통 요즘의 웨이퍼는 기본적으로 12인치야 8인치 12인치가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으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반도체 칩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네모나게 생기고 이 네모난 거를 이렇게 큰 데다 붙이는 거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보통 12인치 웨이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2인치 웨이퍼. 결국에 12인치 웨이퍼나 8인치 웨이퍼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 8인치 웨이퍼 용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들은 요 가장자리 요 삐딱하게 생겼잖아. 요 가장자리 요런 애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을 버려야 되니까 얘는 이만큼을 버리고 요 안에 있는 걸 다 쓸 수 있잖아. 이만큼을. 얘는 이만큼 버리고 안에 쓸 수 있는 게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율이 8인치는 12인치에 비해서 수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형 반도체들은 다 8인치가 아니라 12인치를 쓰는데, 그런데 자동차 반도체는 이상하게 아직도 구식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구식 시스템을 쓰면 뭐가 좋느냐? 싸니까.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는 되게 오랫동안 거의 모든 컨슈머 제품이 다 12인치 반도체로 넘어가는 동안에도 자동차 반도체는 그냥 8인치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인치 웨이퍼를 쓰는 자동차들이 이 반도체를 내놔라 하는 분위기인데, 반도체 생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니 요즘 들어서 아이폰도 나오고 뭐 아이패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 컨슈머 제품들의 인기가 사상 최고인데 지금 거기다가 되는 것도 부족한 판에 지금 자동차용 웨이퍼 그 구식을 다시 돌려서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서 수율도 떨어지는 거, 거기다가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돈도 많이 주지도 않지. 그리고 전체 물량은 아니 자동차 몇 대 파시는데요, 아 우리 폭스바겐은 한 1000만 대 팝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사과 회사 뭐 이런 데는 아이폰 하나가 1억 개씩 팔리는데 지금 1000만 대 가지고서 지금 큰손 운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가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큰 회사지만 이 IT 업계에서 볼 땐 자동차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좋은 클라이언트가 아닙니다. 게다가도 염가야. 게다가도 싸구려 부품만 쓰려고 해.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이슈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해요? 테슬라는 최신 프로세서를 쓰는 거죠. 그 최신 프로세서를 스스로 개발해서 스스로 개발한 거를 외주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12인치 웨이퍼를 쓰고요. 당연히 나노도 더 낮고요. 최신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슈를 훨씬 더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핸드폰 만드는 그 시설에서 테슬라 칩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지. 그런데도 테슬라도 부족한 게 있어요. USB를 연결하는 반도체, 이 아무것도 아닌 반도체가 없는 거죠. 지금 모델 3, 모델 Y 보면요, 이 C타입 USB 포트가 빠져 있어요. 지금 구멍이 뽕 뚫린 상태로 이거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USB가 없는데 그냥 받을라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 일단 그걸 받아보고 사람들이 보니까 잠깐만 여기 USB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 눈치챘어? 에이, 나중에 껴줄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차는 무선 충전 패드도 안 된다고 해요. 이게 품질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없어서 안 껴준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대충대충 하면 안 되죠.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차량용 반도체가 왜 이렇게 부족하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코로나라고 할 수 있죠. 이 코로나가 영향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게 되고 결국에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로 수준이 낮은 제품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낮고요. 재고도 심각하죠. 재고 보유 기간이 30년을 요구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지금 하이닉스나 뭐 삼성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굳이 이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
생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차량용 반도체 개발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미래차용 고성능 반도체 개발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비가 없진 않은데 지금 자동차의 반도체 라인업을 다 교체하고 그리고 반도체 제조사도 새로운 라인업을 생산하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인 유명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들어가는 자동차의 반도체를 개발할 리가 없겠죠. 장기적으로 나올 자동차들의 반도체를 개발할 텐데 그러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런 반도체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반도체를 내재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큽니다. 자동차 회사들 뭐 페라리니 람보르기니니 벤츠니 BMW니 다 보면 이 변속기를 어디선가 사와요. 차체도 어디 외부에서 만들어 오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뭐를 스스로 만드냐? 엔진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엔진이 독립적이면 그 회사는 독립적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엔진이 일단 안 들어가잖아. 그럼 이 자동차 회사가 독립적인 자동차 회사고 이 회사만의 기술력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반도체를 내재화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내재화 당연히 되어 있고요. 이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도 이 전기차용 메인 ECU를 당연히 자체 내재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뭐 토요타나 이런 회사들은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차의 반도체 시장 어떤 회사가 더 앞서 나가게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반도체 대란 언제 끝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대차는 그렇게 녹록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416만 대를 생산한다고 했다가 400만 대로 생산량을 낮춰잡았어요. 정의선 회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1분기는 돼야 반도체 수급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고 하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CEO 올라 칼레니우스는 2023년에나 완화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그럼 내년에 내내 반도체 문제로 차가 내내 못 나온다 거야. 심지어는 낙관론자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지금 세미 트럭을 내놓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어떤 차를 투입하는 거 요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몇 번씩 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이건 진짜 심각한 거다. 자, 그러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일단은 코로나가 해결이 돼야죠. 코로나가 끝나야지 차량용 반도체 대란도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위안이 되는 소식은 있긴 합니다. 테슬라는 다음 달쯤이면은 USB 포트를 정상적으로 장착해 주겠다고 하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무선 충전 옵션을 무상으로 추가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GM, BMW는 이 옵션이 빠지고 나면 보상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상액은 $500 수준이라고 해요. 너무 적지 않나? 아니 500달러면 50만원, 60만원인데 아니 60만원 정도 내고서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를 뺀다고? 넣을 때는 얼마였는데 뺄 때는 50만원, 60만원 빼준다고? 이게 좀 넣어주세요. 50만원 됐으니까 200만원 정도 하면은 조금 섭섭하지 않을 것 같은데 50만원은 너무 섭섭하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싼 곳을 한 곳을 정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걸 반드시 받아야만 그 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요즘 자동차 만들기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체인에서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차 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효율성, 이게 자동차의 바람직한 일인가?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아주 복잡한 국제 정세,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길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급망도 좀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